한잔하고 논문 보는 약사 김선건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 AI 중에서도 챗GPT를 이용을 해서 과연 이 챗GPT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약을 추천을 하는지, 이 가끔 보면 얘네들이 없는 내용을 막 넣거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걸 쓸 때 있어서 더블 체킹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서 챗GPT와 같은 AI를 이용을 해서 어떤 증상에 따른 약을 추천을 받다던가 다른 영양제를 추천을 받는다던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AI가 약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는 조제나 이런 부분들이 약사들이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정 부분은 AI가 커버할 수는 있지만 건강 상담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 지병들, 아니면 유전적, 가족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사가 AI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부들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운전기사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택시가 생기고 버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재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필드가 생겨나고 분명 그분들의 어찌 보면 이행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쁠 건 없고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AI 만드시는 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고 AI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어떤 걸 입력할까요? 증상은 뭐였었죠? 제가 열이 났고 네. 박사님은 챗GPT 쓰실 때 존댓말 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야 잘 해줄 것 같잖아요. 우리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나왔는데 해열 진통제가 나왔고요. 추천 약물로서는 아세토아미노펜과 이부브로펜이 나왔습니다. 간 질환 병력이 있으면 아세토아미노펜을 피하세요. 위장장애가 있다면 이부브로펜보단 아세토아미노펜을 권장합니다. 되어 있고요. 코감기 증상으로는 클로로페니라민이라고 세트피치, 슈도에페드린 나왔고요. 비충혈 억제제입니다. 코가 먹먹하게 충혈되는 걸 억제하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 가족력 넣었잖아요.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므로 비충혈 제거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슈도에페드린은 당뇨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기침이나 인후통 완화, 덱스트로메톨 구아이페네신, 그리고 인후통 스프레이도 나오네요. 트로키. 그래서 이거까지 다 나오네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평가를 하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독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후통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열이 지속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이랑 이부브로펜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요새 인후염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목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염증이라는 게 목에 생겨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아세토아미노펜 같은 경우,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소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토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백날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부브로펜이나 덱시부브로펜 같이 그런 종류의 약을 항상 같이 섭취를 해야 되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보통 해열제를 아세토아미노펜하고 이부브로펜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교차로 복용한다고 어머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차 복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없고요. 병원 가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서요, 해줍니다. 처방을 해주고 보통은 심할 때 두 개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후통이 있다 그럼 첫 번째로 드셔야 될 거는 이부브로펜이에요. 근데 열이 또 안 떨어진다면 이부브로펜 드시고 같이 아세토아미노펜을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세토아미노펜이 열을 내리는 그 방식과 이부브로펜이 열을 내리는 방식이 달라요. 이부브로펜은 염증을 억제를 해줘서 열을 내리는 거고요. 아세토아미노펜은 뇌 내에 있는 중추에 있는 온도, 우리 온도가 36.8도잖아요. 그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 온도 중추를 조절을 해서 열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심할 때, 열이 심하다 하면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신 못 차리겠다 하면 두 개 같이 드시면 돼요. 목이 아픈데 열은 조금 미열이다 이러면 이부브로펜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인후염에서는 아세토아미노펜은 쓸모없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작가님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오시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코 막힘 약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물을 많이 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 드시면요 목이 촉촉해지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침 분비를 늘리는 겁니다. 트로키, 사탕 같은 약물을 중간중간에 드시는데 보통은 그거는 5알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먹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사탕을 물고 계셔도 좋아요. 침 분비를 높여줘서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습기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증상이 안 낫는다 싶으면 항생제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대 네, 30대 여성 기침을 재채기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부브로펜이나 이런 부분들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라고 하네요. 얘도 지금 축농증 항히스타민제 나오고 얘가 이부브로펜 나오는 거죠. 이부브로펜. 근데 여긴 아세타미노펜도 나오네요. 아세타미노펜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을 추천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죠? 안 싸우셨어요. 왜 싸워? 우리 평화를 살아야 되는데. 부비동염이나 염증성 통증 완화에는 적합하지 않음. 제 말이 맞은 거죠. 염증성 통증에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염증을 억제를 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이 맞고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는 인후염이 있을 때 백날 먹어봤자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왜 그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한 거야. 서로 도와가야지. 제가 아까 아세타미노펜 추천한 이유는 통증 완화와 발열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염증이고 거기서 파생된 통증이나 발열을 완화하는 부분인데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증상만 완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40대 남자 과체중 술을 일주일에 6, 7일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지어내는 거예요. 일 마시고 가끔 스트레스성 이명 제 이명도 있거든요 요새. 박사님 아니시는 분이시죠? 아, 저 아니에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 건강을 얘기를 하면서 알마게이트나 시메티딘이나 파모티딘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별로 안 좋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위산이 쓸모없는 거면은 다 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덜 되면 저산증이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불편해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건 악순환이 되는 거고 혈액순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코빌로바라고 해서 이게 은행엽입니다. 은행엽하고 아스피린을 추천하는데 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롬도 나오네요. 크롬이라고 해서 무기질이 있는데 크롬 같은 경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크롬을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약국 가서 저 크롬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국 가서 크롬 주세요 하진 않지만 국내에서 안 파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존댓말 써야 됩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크롬을 복용을 하고 싶으시면 바나바이 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반드시 크롬이 있습니다. 당뇨에 굉장히 좋다고 잘 알려진 무기질이기 때문에 아이들 비만에도 좋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요구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영양제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영양제 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나오네요, 그죠? 마그네슘.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또 술 먹었을 때 좋습니다.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2, B2가 리보플라빈인데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돕고 있고요. B3 같은 경우도 나이아신, 니코틴 아마이드인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타민들입니다. 비타민 B5가 판토텐산이고 비타민 B7이 비오틴인데 이 두 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모발 건강에 좋대요. 모발 건강에 좋아서
판토텐산하고 비오틴을 다 과량으로 먹는 게 전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대사를 돕고요. 두뇌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신경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6를 신경 비타민의 하나로 꼽습니다. 비타민 B9 같은 경우는 엽산이죠. 엽산 같은 경우는 그 태아의 어떤 신경 형성에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비타민으로 유명하고요. 비타민 B12는 고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에만. 그래서 비건 하시는 분들 있죠? 채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비타민이에요.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이 B군 모두가 어찌됐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단 40대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은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일반인들이 추천받는 게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잘 활용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리 알러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약물 알러지도 굉장히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맹신하시기보다는 약은 약사에게 상담을 한 후에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겠습니다.